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임자월 경자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다음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8글자 중에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글자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 경금이 되겠습니다. 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이라고 해서 숙살지기, 이런 가을 같은데 서늘한 느낌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가을 금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살지기.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술월부터 숙살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신월, 유월, 술월인 신유술월이 금이 왕한 이때의 금의 기운이 그 숙살지기지, 술월뿐만 아니라 신유월도 같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양금이 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급,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 다른 말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음금도 필요한데, 그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이 됩니다. 같은 쇠의 기운이고 같은 숙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차이가 있다.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남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것에 이 차이가 있지. 성향적인 남자는 좀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고 뭔가 일을 하면 좀 잘 못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여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세련되고 뭐 이렇게 좀 일을 하면 꼼꼼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쇠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양금은 조금 남성스럽습니다.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한 금. 그래서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얘를 비유를 한다면 완철금, 완악할 완자를 써서 완철금이라고 하고요.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무쇠라든가 그야말로 강철 같은 것,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 음에 해당이 되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온기도 있고 미적 감각도 있고 광채도 나는 이런 금을 말합니다. 보석의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발음을 좀 잘 해야 되나, 옥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각종 반지, 귀걸이, 결혼 예물 이런 등등등등 모두 신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 볼 수가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땅속에서 금방 캐는 아직 순수한 그런 개념의 철이라고 하면, 얘네는 용도가 쓰임이 있으려면 그냥 땅속에서 금방 캐는 철을 우리가 쓸 수는 없고, 반드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칼이라든가 범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써야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긴다 해서, 얘는 단련의 필요가 있다.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이걸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죠. 기물.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을 얻어야지만, 불을 얻어야지만 금을 단련해서 쓸 수가 있죠. 옛날에 구석기 시대, 흰석기 시대에는 뭐예요? 토기 같은 거 이렇게 쓰고요. 어느 이제 철기 시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때 사람이 뭘 구할 수 있었죠? 불을 얻었습니다. 불을 청동 시대에도 불이 있어야지만 그 쇠를 갖다가 녹여서 칼을 만들죠. 철기 시대는 철은 녹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불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겠죠. 그죠? 이 경금을 그래서 철기 시대 때 불로서 단련해서 만들어 썼던 시대가 바로 철기 시대죠.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있어야지만 단련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불, 정화라야지만 우리가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 도와줘요. 옛날 철기 시대 때 불만
반짝하는 불만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없죠. 장작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야지만 경금을 시뻘겋게 달궈서 뭘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활도 만들고 화살촉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으려면 정화 감목을 얻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고,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죠. 반지, 보석, 시계 등등 등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단련할 필요는 없고요. 만들어진 이 보석 같은 경우를 잘 관리해 주면 된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진한다, 티끌을 깨끗하게 닦아낸다, 또 다른 말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신금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양금이냐 또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가치, 그 용도 쓰임이 달라지게 되고, 그 용신 치용하는 방법도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아들은 아빠가 좀 강하게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키우지만, 딸은 어떻게 엄마가 부드럽게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강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보석인 신금은 부드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은 내일 또 공부를 할 것이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경금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 월이 12가지 월이 있죠.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술월, 지금 해월, 자월, 축월이 있는데, 인묘진은 봄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지금 해자축은 겨울이 되죠. 겨울. 그래서 엄동의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를 이걸 절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강의를 뭐 매일 듣는 분은 또 얘기네 또 하기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자월은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월이 바뀌는 기준은 동지가 아니라 대설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게 되죠. 계절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겨울이죠. 북방이면서 방향은 북쪽이 되면서 겨울이 된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엄동설환이라고 하죠. 엄동설환.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몹시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필요성이 있게 되죠. 조후. 해자축월에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니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조후가 될 것이고요. 이때 조후할 때 필요한 화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얻어야지만 충분하게 조후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자 축월은 북방이면서 겨울이면서 뭐가 왕하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죠. 그래서 전월인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된 것이니, 해자 축월 중에서 인묘진 사오미 해자 축 이런 4개월 중에서 가장 음기, 수기가 강할 때가 바로 지금인 자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그만큼 춥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경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일간이 경금이죠. 자,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한 그런 시절이라고 하면, 금은 해월의 병지가 되고요. 금은 이 자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나면 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경금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수가 많은데 그 수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 해서 수가 그 약한 금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니 더욱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자월에 경금은 정리를 하면 일단 왕세를 해결해야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자, 수는 왕하고 일간 경금이 약해서 그 수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일간 경금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왕세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열의 조화를 맞춰야 되죠. 자월, 해자 조화는 못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 경금의 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금이 그냥 겨울
겨울에 따뜻하면은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련해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의 쓰임 용도가 생긴다고 했으니 경금의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쓰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경금은 일단은 뭘 먼저 찾아봐야 되냐면 화가 있느냐, 어떤 화, 조후할 수 있는 화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경금 병화가 있어야지만 물을 녹이고 경금을 따뜻하게, 그죠? 금, 온, 수난, 금난수온이죠. 금난수온, 이렇게 해서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녹여줘야지만 기후의 배합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자월에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해서 일단 약한 경금을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인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천간의 무기 또 지지로 지인 술축 및 토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비경급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니 천간으로는 경신금이 될 것이고 지지로는 신유금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천간으로 뿌리 없는 경신금이 있는 것보다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 지지로 유금을 보는 것이 좋겠죠.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지지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 연후에 경금이 뿌리를 얻은 연후에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죠. 선생님 이렇게 되면 관살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관살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오히려 좋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고요. 여기 있는 정관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여기 있는 칠사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니 관사론잡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관사론잡을 내가 대하여야지만 자월의 경금, 해월의 경금, 축월의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의 경금이라고 특히나 해자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배합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자수 체는 양이지만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음수가 됩니다. 음수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금이 수를 생하는 금생 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내가 일간인 내가 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생자라고 표현하는데 아생자는 육신으로는 보다 식상이 이렇게 되죠. 식상. 자,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양금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이거는 상관격이 된다. 상관격. 근데 일간이 금이 약하고 상관이 수가 양하니 금수 진상 관격이 되는 것이고 설기태과한 사주국세가 된다. 특히나 동절이죠. 동절이기 때문에 한습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이렇게 진상관격이 되면 약한 일간이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많은 일간들이죠.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임수, 개수 등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유독 경금 또는 내일 공부하게 될 경신금은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방조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날 도와주는 것보다는 엄마가 날 도와주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날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게 토로서 생해주게 되면 금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단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경금신금은 보다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 그래서 유금이라든가 지지에 신금 같은 걸 얻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병화,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생주해주기 위해서는 간목 등등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 명식 보게 되면 일지의 자수를 또 얻었습니다. 자월 상관 이왕한데 다시 상관이 왕했죠. 이거 경자일주들 되게 머리가 좋고 성격들이 좀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이 강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가지 없게 이렇게 느껴져. 네 가지라는 거 알죠? 네 가지 없고 저돌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들이 상관격이면은 대체적으로 남편 덕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으면 너무 기가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이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격인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수양, 자기 수양, 정신 수양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음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지만 이 상관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게 되면은 이걸 통제할 수 있죠. 근데 경금, 신금은 인성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것인데 연간에 임수가 있고요. 월간에 그다음에 연간에도 임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물바다가 됩니다. 물바다. 이거 뭐예요? 금생수 하는데 금생수 일간인 금이 수를 생하는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다 하면 금이 물에 빠지게 되죠. 큰 강에 조약돌 하나 던지면 그 조약돌이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꼬르륵 내려가지고 깊은 줄 모르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지고 그게 바로 수다 금침이 되는 것이다. 일간이 너무 태약해지는 것이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다 금침이 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익사하는 거. 익사는 뭐예요? 물에 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익사하는 것, 그다음에 술에 빠지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술 좋아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남녀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좀 세력이 얻어져야 되는데 연지를 보면 또 인목을 봤죠. 인목은 좋은 점은 뭐냐면 화를 일단 뭐 불씨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뭐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역시나 금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통근 뿌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건 무조건 조후 이런 거 떠나서 일단 일간이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내가 살아야지만 조후도 모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없으면 조후가 되는지 조후가 안 되는지 통일이 되는지 통일이 안 되는지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일단 살아있고 숨을 꼴딱꼴딱 쉬고 있어야지만 뭐 나라가 어떻게 됐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반드시 조후를 떠나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면 이거 좋은 사주라는 거예요? 안 좋은 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좋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이날 또 애기 낳은 사람들 이거 들으면 또 가슴이 또 털썩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지만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도 잘 보살피고 다치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잘 관리하고 통제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병화가 투출해서 인의 뿔을 더 조우한다. 이거 임수 두 개에 거의 뭐 파극돼서 병화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바가지 깨지듯이 깨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시즈 자수 세 개 임수가 너무 왕하다.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말씀드렸죠. 일간의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 뭐 수로 종할 것이냐? 수로 종하지도 못합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사주구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저는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생각하고요. 병술은 병자가 좀 다른 게 그래도 경금의 술중심에 아주 부처님 손가락 반토막만큼이나
하나 이렇게 통근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또한 너무 극약한 상태에서 설기가 너무 심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자축 합토로 본다 또는 자축 준방합으로 본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수가 많으면 솔직히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사수동료가 되는 게 맞고요. 그냥 좋게 표현해서 자축 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토의 생을 받고 경금이 요게 간신히 이렇게 통근하는 정도. 역시나 수기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 조우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죠. 금은감은 그나마 좀 나을 것이고 목화운감은 솔직히 이건 좋지 못하죠. 아무리 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인기묘시 큰 의미 없고요. 경진시 이거 진토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자진합 수가 되죠. 이건 100%. 그럼 수기가 또 왕해지게 되는 되니 별로 경금이 뿌리들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받죠. 이 사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기가 너무 왕하다 보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득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냥 가장 그냥 그래도 무난한 시가 갑신 을료시 그렇다고 해서 겁나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조가 되지 하나도 되지 않죠. 인중병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을료시도 그냥 간신히 경금이 신의 경금이 위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거. 신자수국이 돼서 어차피 금도 수기를 많이 수를 생각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통근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있게 되면 수의 기운은 이제 목이 설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금운이라든가 금목 화운 정도 가서 좀 따뜻해져야지만 좀 그래도 온기가 있어야지만 물도 녹고 해서 좀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화가 미약하기 때문에 크게 부기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오늘 같은 경우 단점이 뭡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일간에 뿌리가 없죠. 또 한 가지 조우도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생시 하나를 가지고 일간에 뿌리를 넣고 조우까지 하려고 하니 마뜩한 그러한 생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어떤 사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